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2021년 헤리티지 시리즈에서 슈만 교향곡 전곡 연주에 도전합니다. 이번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슈만이 작곡한 4개의 교향곡을 모두 연주하는데, 슈만 교향곡 전곡 연주는 국내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기획이라 더욱 기대가 되어집니다. 슈만 교향곡은 문학 작품을 써내려가듯 전 곡에 걸쳐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로 인한 고통을 음악에 담아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한 편의 시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둡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음악은 처절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슈만은 교향곡 1번을 쓰는 동안 봄에 대한 강렬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휘자에게도 봄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연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슈만 교향곡을 들으며 코로나로 힘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봄이 오기를 희망해 보면서 공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대 위 연주자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주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주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마시모 자네티 예술감독과 경기 필 단원들에게도 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아트센터 사장 이의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 경기 필을 맡고 있는 마시모 자네티의 어떤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베토벤 교향곡 9개 중 7개를 연주하고 솔로 악기를 위한 곡들을 연주하면서 아주 특별한 베토벤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슈만 교향곡 전곡 연주에 도전하면서 흥미로운 여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베토벤 다음에 슈만을 연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음악사의 관점으로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슈만의 교향곡 1번 봄으로 시작하는데, 슈만이 지인에게 쓴 편지를 보면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힘든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슈만의 작품에서 어두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슈만의 음악을 들으며 다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너무도 따뜻한 인사말로 이렇게 슈만 전곡 연주에 대한 본인의 마음가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전하는 최은규 음악 칼럼니스트의 프로그램 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베르트가 오케스트라 곡을 작곡한다면 최고일 것이다. 그의 상상력은 피아노만으로 표현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넘쳐난다. 그의 작품은 모두 오케스트라의 느낌을 담고 있다. 클라라 바크는 로베르토 슈만과 결혼하기 한 해 전인 1839년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인 클라라 비크는 교향곡 작곡가로서 슈만의 잠재력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은 클라라와 결혼한 지 1년 후에
첫 번째 교향곡을 발표했고 이를 봄의 교향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봄의 교향곡은 교향곡의 봄을 불러왔고 그 이후 슈만은 세 곡의 교향곡을 더 작곡했습니다. 물론 슈만은 교향곡 1번을 작곡하기 전에 교향곡 작곡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슈만이 20대 초반의 나이에 고향인 츠비카우에서 작곡한 G단조 교향곡은 츠비카우 교향곡이라 불리기도 하며 작품 번호가 없는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슈만은 이 교향곡의 첫 악장만을 초연했지만 연주회가 대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관현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시리에 빠진 슈만은 한동안 관현악에는 손을 대지 않고 오로지 피아노 음악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1838년에 떠난 빈 여행은 슈만에게 다시금 교향곡을 향한 열망을 일으켰습니다. 빈 체류 당시 슈만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형인 페르디난트 슈베르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C장조 악보를 발견하고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슈베르트가 그의 마지막 해인 1828년에 완성한 이 교향곡은 형식의 웅대함과 관현악법의 화려함, 독특한 악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라는 부제로 유명한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교향곡은 슈베르트 사후 10여 년이 넘도록 제대로 초연되지 못했습니다.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지난 1836년에 마지막 악장만 부분적으로 초연됐을 뿐입니다. 슈만은 페르디난트 슈베르트에게 그레이트 교향곡 전 악장을 완전하게 초연해야 한다고 설득하고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멘델스존에게 이 위대한 교향곡을 초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슈만과 멘델스존의 노력으로 1839년 3월 21일 마침내 슈베르트의 그레이트 교향곡 전곡이 라이프치히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이듬해 슈만은 자신이 발간하는 음악 신보에 실은 슈베르트의 그레이트 교향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마치 사람의 목소리와 같아서 합창을 듣는 것 같았다. 악기를 사람의 목소리처럼 사용하는 관현악법을 그처럼 잘 구사할 수 있는 작곡가는 베토벤 외에는 없다. 슈베르트의 그레이트 교향곡의 악보를 발견한 슈만은 다시금 교향곡을 향한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을 통해 베토벤 이후에도 위대한 교향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한 슈만은 더 이상 교향곡 작곡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오랜 기다림 끝에 1840년에 사랑하는 클라라 비크와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는 더더욱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30대의 나이에 접어든 슈만은 작곡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대작을 내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고 곧바로 교향곡 작곡에 착수했습니다. 1841년
일단 분출하기 시작하자 그 기세는 맹렬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슈만이 작곡한 관현악 작품만도 교향곡 제1번 봄을 비롯해서 심포네트, 즉 작은 교향곡이라 불렸던 서곡과 스케르초 피날레와 디잔조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또 그해 슈만이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은 4년 후 두 악장에 첨가되어 그 유명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 단조로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슈만이 교향곡을 4개를 작곡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감상하게 될 교향곡 4개가 더욱더 궁금해지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교향곡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